세 번째 문제는 차트입니다. 차트는 50점짜리 문제고 문제 유형 형태는 비슷합니다. 아래쪽에 출력 형태의 모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먼저 이 차트를 문제 풀 때는 이 조건 1번부터 5번까지를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차트 결과물과 다를 경우 차트 결과물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게 이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요 1번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이 표에서 사실 요 노란색 범인데요. 종목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순이익만 이용한다 라고 첫 줄 1번에 어떤 내용을 이용할지를 알려주고 있죠. 즉 요 종목하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 노란색 범위예요. 요 노란색 범위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입력에 보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버튼이 있어요. 이 차트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는 지금 보면 이 전체 내용 중에 제일 똑같은 게 첫 번째 거죠. 그 문제는 요 2번이에요. 종류를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가로 막대형에 마우스를 딱 올려보면 잠깐 기다리면 묶은 가로 막대형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해당 차트 종류를 선택하면 되고 차트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노란색 범위를 지정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차트 데이터 편집창은 종료하면 됩니다. X를 눌러서 꺼주면 되겠고요. 2번까지 지금 진행을 한 거죠. 이제 3번은 여러분 제목인데 제목은 요거죠. 차트 제목. 제목을 한번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제목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차트 제목 편집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요 글씨, 그림상에 있는 글씨 있죠? 무인자동차 관련 상장사. 요게 차트의 제목이에요. 그 글자를 쓰는 거죠. 무인자동차 상장사 관련 상장사 이렇게 쓰고 문제 3번에 보면 제목 불림 진하게 12, 즉 제목은 차트의 제목은 불림 진하게 12로 지정하래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여기 밑에 서체까지 지정을 합니다. 3초롱 되어 있네요. 불림 글자로 쓰거나 목록에 선택하거나 밑에도 글자를 쓰거나 불림 쓰거나 또는 목록에 선택하시거나 네, 불림으로 하고 진하게 하랍니다. 밑에 속성 보면은 첫 번째가 진하게고 두 번째는 기울임 세 번째는 밑줄이에요. 이번에는 진하게가 나온 거죠. 시험에 따라서는 뭐 그 옆에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하게 12, 14로 되어 있으니까 12로 수정합니다. 요거죠. 불림 진하게 12. 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속성이 더 있는데요. 채우기하고 테두리 그림자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설정 버튼 누르고 계속 이어서 요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거는요 위쪽에 보면 차트를 선택했을 때, 이 제목 선택했을 때 메뉴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도구 옆에 버튼을 눌러보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바로 밑에네요. 도구란 단어 바로 밑에 윤곽선이 선 테두리고요. 도형 채우기가 있고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본다면 채우기, 도형 채우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목록을 눌러서 흰색 첫 번째,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는 윤곽선을 말하는 거예요. 목록 눌러서 두 번째 거 검정. 여기 색깔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도형 효과. 여기 목록에서 그림자 있죠. 그림자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란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첫 번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올리고 잠깐 기다리면 이름이 떠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 그림자가 들어가게 해요. 4번은 제목 외의 전체 글꼴은 불림 도둠 10으로 보통 10으로 하라고 했는데 불림 보통 10. 자, 그거는 여기 차트의 내용 중 지금 보면 이것도 글자고 여기 밑에 있는 요것도 글자고 또 요것도 글자거든요. 글자랑 글자, 차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자들은 다 이 서체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외에는 전부 불림 보통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순서대로 일렉트로 셀프 드라이빙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버튼을 눌러요.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불림 지정하고 밑에도 불림 지정하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기본이 10으로 잡혀 있으니까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누르고, 자, 위에 것도 굴림, 밑에 것도 굴림, 위에 굴림. 자, 글자를 직접 쓰거나 또는 목록에 선택하거나, 아래 것도 또 굴림, 직접 쓰거나 목록에 선택하거나. 여기 10은 지정되어 있죠. 이미 설정. 요거는 이제 여러분 차트에서 보통 범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범례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버튼 누르고, 위에 거 굴림, 밑에 거도 굴림, 굴림, 그리고 나서 밑에 10 지정하고 설정 버튼 누른다. 이렇게 해서 차트 안에 들어있는 요 꼭대기에 있는 요 제목 빼고, 제목은 여러분 여기 3번에 굴림 진하게 12로 하라고 했죠. 제목 빼고 남은 부분은 전부 동일하게 굴림 보통 10으로 지정한다. 그럼 보통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런 진하게가 눌려 있으면 또 틀어라, 그 뜻입니다. 자, 다음은 축 제목하고 범례는, 여러분 축 제목은 여기 밑에 있는 요 단위 어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단위 어건 없죠. 단위 어건 아래쪽에. 자, 축 제목은 이렇게 합니다. 자, 위쪽 도구 오른쪽에 있는 두 버튼 중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자, 왼쪽 메뉴 중에 차트 추가, 구성 추가가 있고, 여기서 축 제목, 밑에 거는 가로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본 가로라고 누르고, 축 제목이 생기면 얘 선택하고 여기 있는 단어 어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같은 요령으로 제목 편집, 요거 위에 있는 요 제목, 차트 제목처럼 하는 거죠. 똑같이 차트 글자 모양이 나오면 축 제목에 여기 문제 나온 요 그림에 있는 단위 어건을 써줍니다.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억 한 칸 띄고 원 가로 닫고, 요렇게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아까 문제에서 여기 제목 굴림 진하게 12, 제목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굴림 보통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굴림 보통 10으로 바꿉니다. 즉 함초롱 도듬을 굴림으로, 밑에 것도 굴림으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크기는 10이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속성이 눌려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설정 버튼 누르고, 이렇게. 다음은 마지막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 요겁니다. 요게 이제 범례죠. 먼저 차트의 길이를 보면, 이 차트 길이는 이 밑에 있는 표 길이에 맞춰서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차트를 선택했을 때 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이 점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길게, 어디까지냐면 차트 영역까지, 이 표까지. 표하고 간격이 거의 유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이라는 이 글자가 여기 요 위치에 약간은 좀 길쭉하니까 이 모서리를 늘려서 이렇게 당겨가고 좀 길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폭은 드래그하면 이 위치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 이동해서 2500 써있는 오른쪽에 살짝 약간 오른쪽 여백이 조금 더 있게끔. 그리고 보면 테두리가 얘는 있거든요. 그 테두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제목처럼 요거 누르고 윤곽선, 여기서 실제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으면 그냥 누르면 되는데 뭐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거죠. 자, 차트의 실제 위치는 항상 이 표보다는 아래쪽에 위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트 선택해서 이 위쪽에 보면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 누르고 메뉴상의 오른쪽 끝에 가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면 이 차트가 이 표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이걸 체크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자, 이 상태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에서 제시한 이 조건은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5개의 조건 중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 이 부분 때문에 아래쪽에 그림, 지금 완성한 결과물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다른 부분을 추가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선, 여기 그림, 완성 그림은 선 없죠? 선 부분, 선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클릭하고 딜리트로 키보드에
방향키 위쪽에 있는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그럼 여기 선 안 보이죠? 선. 두 번째,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는 테크닉스 셀프 드라이빙 일렉트로, 즉 테크닉스가 오른쪽 여기 위쪽에 있는데 이 순서가 다르죠. 자, 그거는 이 셀프 드라이빙 일렉트로 테크닉스를 글자 중에 아무 글자나 더블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속성 요걸 누르면 오른쪽 창이 뜨는데, 이 오른쪽 창에서 몇 가지 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요 일렉트로 테크닉스의 순서를 바꾸는 거는 요 항목을 거꾸로 이거거든요. 항목을 거꾸로 요거를 딱 체크를 하면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여기 버튼들이 좀 많은데, 여기 버튼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이 맨 마지막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요 버튼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항목을 거꾸로 요걸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체크만 하면 여기는 밑에 있던 숫자가, 요 밑에 있는 숫자가 요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 있는 걸 밑으로 다시 내리는 방법은 요 최대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을 거꾸로 하면서 체크하면서 요 최대 항목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아래쪽 항목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텍스트 항목만 바뀐다라는 거죠. 테크닉스 셀프 드라이빙 일렉트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여러분 보실 건 어디냐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잘 보시면 여기 약간 삐져나온 선이 있습니다. 선. 근데 우리 완성 결과물은 그런 삐져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보면 주 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체 속성에서 이 맨 끝에 버튼이에요. 여러분들 맨 끝에 버튼에 아래쪽에 보면 요 주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눈금. 여기 주눈금에 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지금 선이 있지만, 즉 바깥쪽으로 있지만 완성 결과는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 주눈금을 없음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없음. 네, 그럼 없어지죠? 쌤 시험 볼 때 저거 그 수식 문제 나와요? 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역, 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얘는 잘 보면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요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얘는 지금 중앙으로 가운데로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로. 그것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합니다. 자, 밑에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또 숫자에서 하나 더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요 3000 그리고 0 써있는 요 부분을 보면 0부터 2500까지 숫자는 동일한데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2500이라는 거가 현재 3000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완성 결과는 콤마가 찍혀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지금 콤마가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게 콤마를 찍어야 되는 거, 마지막 숫자를 3000으로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튀어나온 요 선이 지금 얘는 완성 결과는 위아래로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정 방법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아무 데나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고요. 여기서 요 최대값입니다. 먼저 맨 끝에 요 3000 되어 있는 건 최대값. 최대값을 3000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여기 삐져나온 요 선 부분은 아까와 같습니다. 주눈금선. 다시 이 개체 속성이 있는 갑축에서 아래쪽에 이제 갑축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요 영역 마지막 버튼이 눌려 있어야 돼. 끝에 버튼 눌려 있어야 되고, 거기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최대값. 그럼 최대값을 먼저 3000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주눈금선이에요. 눈금에. 지금 여기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이라는 게 이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이면 요 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교차입니다. 위아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록 눌러서 교차를 선택하면 여기 완성 결과처럼 위아래로 생긴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숫자에 콤마를 찍는 거는 맨 밑에 표시 형식을 보면, 스크롤 조금 내려서 표시 형식의 범주의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이 일반을 숫자로 바꿉니다. 숫자로 바꾸면 1000 단위의 구분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체크해서 범주를 숫자로 바꾸고, 원래 일반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얘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점이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